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쿠크루스 도안의 섬 극장판 등장 덕분에 애니메이션에 데뷔할 수 있었던 디오리진 준기형 건캐논, 다른 이름으로 쿠크루스 도안의 섬 버전 건캐논입니다. 공식적으로 도안섬 극장판은 디오리진 애니메이션과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인지 하이그레이드 건담 디오리진이 아니라 하이그레이드 쿠크루스 도안의 섬 버전으로 발매되었는데요. 디오리진 건캐논을 베이스로 카토키 하지메가 다시 디자인한 기체긴 하지만 여기에 나온 건캐논은 말이 도안섬 버전이지 사실상 디오리진 건캐논 준기형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디오리진 세계관에서 V작전의 설정이 대폭 변경되면서 원래는 건담과 거의 동시에 개발되었던 원작의 설정과는 달리 디오리진에서 건캐논은 1년 전쟁 이전에 심지어 자쿠보다도 먼저 개발되어 있었던 구형 기체 취급이 되면서 2016년 공개된 디오리진 애니메이션에 초기형의 모습으로 등장해 지온 모빌슈츠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안습한 모습만 보여주고 말았죠. 물론 도안섬에서도 건캐논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분량이 적어서인지 초기형에서 중기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디오리진 건캐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정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디오리진 팬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중기형 건캐논의 건프라가 발매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극장판에 등장한 값은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디오리진 건캐논 중기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일반판으로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쿠크루스 도안의 섬 버전 건캐논을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다루는 건프라는 우리 채널 시청자이신 버스터엔젤님께서 보내주신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디오리진 건캐논 중기형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디오리진 건캐논의 1년 전쟁 이전 설정은 예전에 이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건 오래전에 올린 영상이니까 먼저 이 내용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원작 설정에서 건탱크, 건캐논 그리고 건담은 레빌의 V작전으로 거의 동시에 개발된 기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오리진에서는 이 부분의 설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우주세기 61년 60일식 전차 개발 이후 스페이스노이드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신형 메인 배틀 탱크로 개발된 건탱크가 우주세기 65년 지구연방군에 보급되었고 이후 지구연방군 상층부와 에너하임의 협업으로 인간 형태의 건캐논이 개발되었습니다. 정사에서 에너하임은 1년 전쟁 이후에야 활약하기 시작했지만 디오리진에서는 1년 전쟁 발발 이전 건캐논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방산산업의 일선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개발한 이 건캐논은 어디까지나 탱크 취급인 건탱크와는 달리 온전한 인간 형태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모빌슈츠 자체를 메인 배틀 탱크의 확장으로 보고 있었던 지구연방은 건캐논의 개발 단계에서 중장거리 포격 능력에 더 집중했고 미노프스키 입자 환경에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근접 전투 능력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기동 성능은 비교적 등한시되었습니다. 지온의 전신인 문조가 모빌슈츠를 개발하기 전까지 건캐논이 상대하는 것은 주로 인간 아니면 기껏해야 장갑차 정도였기 때문에 연방은 이 정도 성능으로도 스페이스노이드를 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도즐자비의 주도와 미노프스키 박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온의 자쿠는 미노프스키 입자 살포에 의해 유시계 전투가 강제되는 전장 환경에서 근중거리 공격을 가능케 하는 기동성을 가지고 연방 모빌슈츠에 맞설 근접 전투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스미스의 전에서 지구연방 철기병 부대가 완전 무장한 건캐논 12기를 가지고 나와서 자쿠원 4대와 부구 1대, 고작 5개의 모빌슈츠에 개박살이 나고 말았죠. 이 전투의 패배를 통해 지구연방은 포격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건캐논의 개발 컨셉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했으며 에너하임의 개발자 템레이는 건캐논의 패배를 기회로 보고 대모빌슈츠 접근전이 가능한 고성능 기체 건담의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후 연방은 사이드 7에서 건담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전쟁 중반 양산형 모빌슈츠 짐이 생산되었지만 지온이 지구를 침공했던 1년 전쟁 초반부 연방은 이미 생산된 건탱크와 건캐논을 사용해 지온의 공세를 받아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디오리진 코믹스에서도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또 건탱크와 건캐논은 지구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스페이스노이드의 억제를 목적으로 대부분 우주에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온이 지구에 침공한 시점 이미 지구상에 배치되어 있었던 건캐논은 생각보다 그 수가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원작에서 박격포 따위로 자쿠를 상대한 것에 비하면 구식이든 뭐든 덩치라도 비슷한 게 있는 게 훨씬 낫긴 했겠죠. 아무튼 전쟁 이전 이미 양산되었던 데다가 전쟁 극초반 사실상 개발 계획이 폐기되었기 때문인지 초기형 이후 건캐논에 특기할 만한 개선점이
있다는 설정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오리진 코믹스 초반부 화이트 베이스에 실려있던 건캐논들도 초기형과 같은 손가락 3개짜리 매니퓰레이터를 달고 있었고, 어깨에 달려있던 숄더 캐논 또한 초기형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죠. 그리고 자부로에 도착했을 때 화이트 베이스가 짐을 보급받는 동시에 원래 운영 중이었던 건캐논에도 개수 작업이 들어가게 되어서 손가락에 5개 달린 일반적인 매니퓰레이터로 교체되었죠. 자, 그리고 극장판 쿠크레스도안의 섬은 화이트 베이스가 남미의 자부로를 떠나 유럽의 벨파스트로 향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극장판에 등장한 건캐논은 설정대로 손 모양 매니퓰레이터를 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믹스에서는 자부로 개수를 거친 이후에도 건캐논의 백팩의 모양에는 변경이 없었는데요. 쿠크레스도안의 섬 극장판에 등장한 건캐논은 백팩의 모양이 초기형의 백팩과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카이가 타고 나온 기체를 먼저 보면 디자인이 똑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주머니 속의 전쟁에 짧게 등장했던 양산형 건캐논의 백팩과 비슷한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만 백팩 아래쪽의 이 부분이 후폭풍 분사구로 보이는 양산형 건캐논과 다르게 도안섬 건캐논의 경우에는 디오리진 초기형 건캐논처럼 후폭풍 분사구가 캐논 쪽에 달려있고 백팩 아래 달려있는 것은 추진용 스러스터로 보입니다. 건캐논이 자쿠에게 밀린 가장 큰 이유는 포격 성능을 우선시하고 기동성을 등한시한 컨셉 문제가 컸으니 전쟁 중반부에 기동성을 신경써서 개수를 했다는 건 뭐 그럴듯하죠. 자, 그리고 하야토가 타고 등장한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 타입은 디오리진 초기형 건캐논의 백팩과 아예 다르게 생긴 백팩을 달고 있는데요. 이쪽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모양인 것이 원본 건캐논의 백팩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특징이죠. 도안 자쿠의 디자인에다가 주둥이 부분 작붕을 도입한 극단적인 디자인 컨셉이 아무래도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도안섬 버전 건캐논의 백팩 따위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양산형 건캐논과 원본 건캐논의 백팩 디자인을 디오리진 건캐논에다가 접목한 도안섬 건캐논의 컨셉은 원래 있었던 기체의 디자인을 맛있게 우려내는 능력치가 높은 카토키아즘에 나온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썰미가 좋은 분들이시라면 도안섬 극장판 버전에서 건캐논들의 기체 번호가 원래와 달라졌다는 걸 발견하셨을 텐데요. 옛날에 나온 3부작 극장판 기준 카이의 건캐논이 108, 하야토의 건캐논이 109였던 것에 비해 도안섬 극장판에서 하야토는 똑같이 109지만 카이의 기체 번호가 104로 바뀌었죠. 디오리진 코믹스에서 이미 카이의 기체 번호가 104였긴 했는데 디오리진 설정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기에는 뭐가 좀 복잡합니다. 일단 사이드 7 시점 화이트 베이스에 실려있던 건캐논들은 파일럿의 짬밥 순으로 풀네임은 모르지만 한국계로 추정되는 신씨가 101, 뒷배경 같은 존재감을 가진 조부존이 102, 신씨처럼 디오리진 신규 캐릭터인 다니엘 쉔베르그가 103, 그리고 민간인 출신 파일럿인 카이가 104호를 조정했고 하야토는 TV판 때처럼 건탱크를 계속 조정했죠. 그런데 도안섬 극장판에서는 디오리진 신규 캐릭터였던 신씨와 다니엘 쉔베르그가 삭제되었고 조부존은 나오긴 나오는데 건캐논을 타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아무로를 구하러 갈 때도 건페리의 조정을 맡았죠. 게다가 디오리진 세계관에서 조부존의 번호였던 102는 정사 세계관에서 건담의 기체 번호였던 화이트베이스 102와 겹치는데 쿠크레스 도안섬 극장판을 보면 기체 번호 102가 건담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체 번호 설정이 없었던 하야토는 다른 기체들에서 멀리 떨어진 109번을 받았는데요. 104와 109 사이의 번호를 어떤 기체가 받았는지는 딱히 설정이 없는 걸 봐서 예전에 나왔던 3부작 극장판의 설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원작의 쿠크레스 도안에서 에피소드와 달리 슬랫거로우가 다른 파일럿들을 이끌고 실종된 아무로를 구조하러 가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디오리진 버전의 중기형 건캐논이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건캐논이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고 분량도 매우 적었지만 그래도 이 덕분에 디오리진 중기형 건캐논이 건프라로 발매될 수 있었으니 이 제품을 오래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어찌됐든 반가운 등장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디오리진 건캐논들의 역대 건프라 라인업을 살펴보면 일단 2016년 11월 일반판으로 초기형 건캐논의 건프라가 발매되었고 다음에는 노란 사출색이 돋보이는 기동 및 화력 시험기가 일반판으로 나왔었죠. 또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철기병 분대 대장기는 극장 개봉 기념 한정판으로 발매되었고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으로는 흰색의 롤아웃 1호기가 발매되는 등 건프라로 발매된 바리에이션 개수 자체는 꽤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색 건캐논이 발매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안섬 버전 건캐논이 발매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이걸 기다리신 팬분들이 많았죠. 저 또한 디오리진의 중기형 건캐논의 발매를 오랜 기간 기다려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 버스터엔젤님께서 보내주신 하이그레이드 건캐논 쿠크리스 도안의 섬 버전을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작품에 나온 기체가 대부분
대부분 한정판으로 발매되어 빈축을 사고 있는 쿠크레스 도원의 섬이지만 일반판 짐과 함께 이 건캐논도 일반판으로 발매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디자인에서도 별다른 특징이 없이 디오리진 시리즈와 비슷한 컨셉으로 그려진 박스 아트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두 개가 그려진 기체들은 작품에 등장한 카이와 하야토의 건캐논으로 이 제품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조립할 수 있는 합본입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두 가지 기체를 같이 세워놓으려면 이 제품을 두 개를 사야 하죠. 자, 아무튼 다음으로 런너를 봅시다. 기본적인 형태는 2016년에 일반 발매된 초기형 건캐논과 비슷하게 생긴 듯 하지만 디자인이 달라진 부분이 생각보다 꽤 많고 조인트 구조가 달라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프레임 런너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이 새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경점은 역시 손 부품이 되겠습니다. 초기형과 달리 손가락 5개짜리 손이 들어있죠. 외장 부품들은 익숙한 붉은 사출색으로 나와있고 디오리진 건프라다운 훌륭한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또 백팩에 장비하는 무장의 경우에는 카이기에 사용하는 숄더 캐논과 하야토기에 사용하는 스프레이 미사일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또 스티커는 테트론 실이 한 장 들어있는데 기체 번호는 카이와 하야토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104와 109가 들어있네요. 다음으로 조립된 부분을 보면 일단 머리 부분에 안테나가 원래대로 뒤통수에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기형의 경우에는 이게 머리 옆에 붙어있었죠. 또 원래 건캐논에는 없는 붉은 턱받이 부분이 붙어있는 게 특이하고요. 바이저는 파란색 클리어 부품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몸통 부분은 육중해 보이는 건캐논의 디자인이 잘 살아있으면서도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주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팩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이기에 사용되는 숄더 캐논 팩은 전체적으로 각이진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 포각을 올렸을 때 실린더가 가동되는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야토기의 스프레이 미사일 팩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실린더 기믹 같은 건 없지만 미사일 터렛의 각도가 조절되고 전반적인 디테일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발사구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겉에서 보이는 미사일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설정상 순간적인 화력이 매우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네요. 다음으로 팔 부분은 생긴 건 초기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부품의 구조 자체가 아예 바뀌어서 소형 실드를 거치할 수 있는 홈이 없어졌고 매니퓰레이터가 교체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손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꽉 쥔 손과 오른쪽 총 쥐는 손 그리고 엎드려 싸 자세를 취할 때 사용하는 편손이 들어있는 대신 일반적인 무기 잡는 손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어차피 근접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인 손 부품을 아예 안 넣어준 건 또 독특하네요. 다음으로 골반 부분 그리고 다리 부분은 초기형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딱히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형과 같이 이중관절을 활용한 훌륭한 무릎 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옵션 무장으로 들어있는 무기는 후기형 빔라이플입니다. 정확한 설정을 찾지는 못했지만 정사 세계관에서는 장거리용 빔라이플이었던 건캐논의 무기 명칭이 후기형 빔라이플로 바뀐 걸 보면 디오리진 건담에 들어있는 초기형, 중기형 빔라이플에서 더 발전된 형태의 무기라는 설정일 것 같고요. 연사 속도, 최대 사거리, 파괴력, 그리고 조준 성능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된 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건캐논이 사용하던 장거리용 빔라이플과 디자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네요. 자, 아무튼 도안선 버전 건캐논을 완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 카이에 104번 스티커를 붙여보았는데요. 아직 조립하지 않은 제품이 하나 남아있어서 이건 나중에 하야토기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아무튼 디오리진 초기형 건캐논과 비교해보면 한결 우리에게 익숙한 건캐논의 모습이 된 것이 만족스럽고요. 또 2015년에 발매되었던 건캐논 리바이브 버전이 약간 날렵한 프로포션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육중해 보이는 도안선 건캐논이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드네요. 뿐만 아니라 디오리진 제품답게 리바이브보다 이쪽이 디테일적인 퀄리티도 훨씬 좋은데요. 그 대신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리바이브 건캐논도 아직까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다룬 도안섬 건캐논은 가격이 약간 비싸긴 하지만 디오리진 계열 건프라다운 뛰어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하나 정도는 구입해서 만들어볼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 신규 조형이라고는 해도 과거에 나왔던 바리에이션 기체들과 비교해 엄청나게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은 또 아닌데다가 어쨌든 스케일 대비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카이기와 하야토기 재현용으로 두 개를 사기에는 약간 부담되는 제품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번 극장판에서 하야토가 타고 나오는 기체가 건탱크가 아닌 건캐논으로 변경되면서 디오리진 중기형 건탱크의 건프라가 발매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주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발매 자체가 참 반가웠던 디오리진 건캐논 중기형을 다루어 보았고요.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